기출문제집 267페이지 보시죠.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지정하는 절차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절차. 그래서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누구였죠? 아까? 공동으로. 공동으로 하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3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할 테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의견 듣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테고 지방이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요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이렇게. 그래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립권자에게 통보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국장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뭔가 했다가 변경할 때 얘는 처음에 거쳤던 절차를 똑같이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립할 때도 지방의회한테 의견 들었으면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한테 의견을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시도지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있죠.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마찬가지 수립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들었으면 변경할 때도 주민한테 의견을 들어야겠죠? 공청회 이렇게.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국장, 지방 이런 거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국장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뭐 지방관계행정기관장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예 매칭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중간에 내용이 뭐든지 간에 그냥 틀린지. 이렇게. 그래서 국장, 지방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같은 도 안에서 도지사가 만든 계획이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국장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와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에게 따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지정권자가 국장이나 시도지사였죠? 시도지사가 아니지. 국장이나 도지사. 지정권자가 국장이나 도지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도 요청할 수 있고 변경도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은 지정권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도 요청할 수 있고 변경도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 요약서에 안 나와 있던 문제들 그 지문들은 기본서 확인해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걸 뭐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이런 건 아예 본 기억도 안 난다 하면은 그 기본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4번 안 했습니까? 네.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도지사, 시장 군수, 그러니까 광역도시계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군수 내지는 뭐 같은 도 이런 말 나오면 도지사랑 시도지사 아니면 둘 이상의 시도 이렇게 나오면 국장이랑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죠. 지금까지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일부를 포함시킬 때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 단위다까지는 안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시험 문제는.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 단위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그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 단위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 동일 지역 내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랑 도지사 이 사람만.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이랑 도지사만. 이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광역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국장이랑 도지사만. 그 다음에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그렇죠? 주민한테 의견 듣는 절차가 공청회. 그 다음에 5번 국장이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할 때는 국장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그래서 조정할 때는 심의를 거치는데 이 조정해주는 사람도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한테, 시장 군수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을 하는데 조정을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국장은 중앙이랑 도지사는 지방이랑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틀린 것.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지문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 절차가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개최 절차는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공청회는 원칙은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되고 공청회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명하는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이런 것들이 공청회 개최 절차. 이렇게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국장이 수립했다 하더라도 국장이 수립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시, 도지사가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시, 도지사가 싸우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국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단독이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기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틀린 것.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을 여기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공간 구념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목적입니다. 요 말 그대로가.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정의가 바로 요금이 되고.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국장이.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지정은 누가 하죠? 국장.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지정을 국장이 하는 거죠. 이렇게. 수립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 거죠. 수립을.
수립은 공동으로 하고 지정은 국장이나 도지사가. 그 다음에 5번.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수립권자가 원칙은 시도, 시, 군이 공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원칙 예외 없이 나열하면은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그러니까 지금 이 수립권자를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 얼마 안에 했으면 생략할 수 있죠? 5년.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재검토는? 둘 다 그래서 5년. 그래서 기본계획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 5년 안에 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뭐 해야 되죠? 협의. 그래서 미리 협의하고 그냥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거지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그냥 무조건 특광시 군이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기본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 적성평가 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항상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니까 의회도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자 항상 변경할 때는 처음에 했던 절차를 똑같이 거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때 협의하고 심의를 했죠. 그러면 이 협의는 누구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를 해야지 도지사랑 협의를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한테 변경 승인을 받아야죠. 변경 승인을.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는 5년마다 재검토. 기본계획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재검토라는 건 항상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 광, 시, 군이 수립권자니까 그 수립권자가 재검토를 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73페이지 옳은 거.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거지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게 아니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죠. 10만 이하? 그러니까 7만은 10만 이하 맞습니까? 네, 맞아요. 7만 명의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했다. 시나 군은.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문제를 푸실 때 앞에 숫자가 있고 뭐 숫자가 10만 지금 나온 거 해보죠. 10만 이하인데 이 10만 이하 뒤에 이하, 이상, 미만, 초과 이런 글자가 나오면 요 앞에 나오는 숫자는 반드시 법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 틀린 겁니다. 자, 10만 이하인데 7만 이하인 경우 하면은 7만 이하는 10만 이하에 포함이 됩니까? 네, 맞지? 포함이 되죠? 맞죠? 10만 이하니까 7만 이하도 10만 이하에 포함되죠? 그렇다 해도 이건 틀린 질문입니다. 틀린 질문. 이게 예전에 제가 한창 신림동에서 백수짓 할 때 형사소송법에서 그 정답 시비가 붙어가지고 판결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였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뭐 한 경우에는 뭐 한다 이런 형사소송법 조문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을 하면서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이렇게 바꾼 거죠. 그걸 모르고 실제인을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조문대로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이렇게 출제를 한 거죠. 자,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로 변경이 되면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는 100만 원 이상이 포함이 됩니까?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이면 되는데 500만 원 이상이니까 이것도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이거 틀렸다라고 한 겁니다. 틀렸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서 냅니다. 한번 이렇게 재판까지 간 적이 있어가지고 해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게 나왔다. 그 뒤에 요 앞에 나오는 숫자는 반드시 책에 나온 숫자 그것만 나와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 틀린 거. 다 틀린 거. 근데 요게 없죠?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 속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7만 인 이런 식으로 뭐 10만 제곱미터 인, 15만 제곱미터 인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 숫자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상, 이하, 미만, 초과이 나왔을 때는 뭐 그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 한다라도 법에 나오는 숫자 이거 말고는 다 틀리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험 끝나고 나면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 온갖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그 정답 시비 붙은 거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죠. 안 받아줍니다.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안 받아준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카페에 정답 이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올려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노고를 이제 비하하거나 평가절하하려는 건 아닌데 헛된 희망을 저는 심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판례에서 정확하게 말한 게 뭐냐면 객관식 시험은 문제 지문 중에 가장 옳은 것, 가장 틀린 걸 찾는 게 객관식 시험이다라고 아예 판례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확실한 정답이 있을 때 비슷비슷한 건 절대 정답으로 인정 안 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험같이 절대평가 시험 문제에서 한두 문제 구제해줘 버리면은 합격자가 몇천 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떨어지시는 분들 막 5문제, 10문제 차로 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기가 떨어질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은 거의 한두 문제 차이, 많이 해도 한 3문제? 그 정도인데 정답 시비 붙은 문제를 한두 문제 이렇게 구제를 해줘 버리면은 합격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안 그래도 공인 중개사 많다고 뭐라 하는데 이런 것들 받아줘 버리면은 합격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합격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실 때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부터 문제풀이를 하니까 문제풀이 할 때 요령 같은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확실한 정답이 있을 때는 애매한 거 이거 절대 고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은. 그게 객관식 시험의 장점이죠.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되니까. 확실한 정답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찍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옳은 것. 그 다음에 4번.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죠. 항상 변경할 때 처음에 거쳤던 절차를 똑같이. 무지하게 나오죠. 무지하게. 맨날 똑같은 거 내는 겁니다. 맨날. 그 다음에 5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스스로 확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은 스스로 확정하죠. 스스로 확정. 그 다음 관리계획.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계획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광역도시계획이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둘 다 출제가 안 된 적은 거의 없는데 2년 전인가 29년인가 그때 둘 다 출제가 안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광역도시계획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 내용이 더 많으니까. 기본계획은 뭐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자, 관리계획 보면은 옳은 것. 뭐 이거는 뭐 매년 나오는 거죠. 매년.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작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그 사업 계속하려면 3개월 내에 신고. 3개월 내에 신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3개월 내에 신고. 이렇게. 원칙은 그냥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2번. 국가계가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는 누가? 국장이. 해서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첫 번째가 뭐였죠? 국장이 입안한 거. 국가계가 관련된 건 국장이 입안을 하고 그래서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세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그 다음에 3번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이 아니라 날에.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똑같은 게 또 보시다시피 26회, 28회 뭐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지정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이 싹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그래서 다음 중 관리계획의 결정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형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지문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관리계획의 내용 이런 것들은 뭐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3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용, 산, 기, 지, 입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조속히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동시 입안의 특례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보면 광역도시계획 만들고 거기에 부합하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걸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기초조사 생략사유라는 게 있었는데 해설에 쭉 나와 있죠.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한 6가지 정도 있었고 나머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기초조사 생략사유는 다 들어갔습니다. 다.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는 딱 하나만 추가하면 되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체크를 했던 게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경우.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모르시더라도 기초조사 생략사유 6가지 요거는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해설 먼저 보죠. 그래서 1번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해서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도심지가 어디죠?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도심지로 안 나오고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 요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경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개발하는 게 아니죠. 관리나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이렇게 큰 개발 공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존 것들을 고치는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따로 기초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경우 다 안 써놨네. 그 다음에 하나 기억나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려고 할 때 도로 설치할 때는 기초사를 해야 되지만 도로를 해제하려고 할 때 이때는 따로 기초사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는 기억이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한 개가 더 있을 겁니다.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게 2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이번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위에 있는 기초조사 생략사유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했었죠.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경우. 그 다음에 적성평가 생략사유 이게 나오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것들은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이렇게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기본서에 보면은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6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하나는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서 3번 문제 보면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일단 기초조사 생략사유에다가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그걸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요거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277페이지 맨 위에 미음 보실까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되는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이런 건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에서 뭘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조정되거나 해제되는데 거기서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할 때 그냥 해제하진 않겠죠. 당연히 이걸 뭘로 쓰겠다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해제를 할 겁니다. 그런 데서는 따로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적성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유는 아예 없는 말을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도시개발사업 요거는 적성평가 생략사유입니다. 거기 비읍에 있죠. 비읍에 적성평가 생략사유 비읍에. 그러니까 요건 아니고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요거는 기초조사 생략사유. 이렇게.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나와도 일단은 기초조사 생략사유에다가 나머지 사항들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초조사 생략사유 그것만 알아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초조사 생략사유 6가지라도 좀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전형적으로 이제 관리계획 결정 내용, 요거 물어볼 때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요거는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에는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걔네들이 용도구역이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의 지정. 용도구역의 지정. 맞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요거는 이용에 있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해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곤란한 지역이 있고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요거는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죠. 구역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다 용도구역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디귿.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요거죠.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랑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러니까 정비도 맞죠. 설치, 정비, 개량. 그래서 니은 빼고는 다 맞죠. 니은 빼고는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용, 산, 기, 지, 입 이렇게 제한할 수 있죠. 시가와 조정 또 나왔죠.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3개월 내에 신고하고 하는 거지 다시 허가를 받는 게 아니죠.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다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이 입안할 수 있는 사유랑 엮어가지고 출제를 하면은 예전에는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내다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국장이 입안한 이런 식으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겠죠.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 국장이 입안한 경우 국장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계속 늘어뜨리는 겁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안 보이도록. 그러니까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한다.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지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단어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일부러 그런 식으로 국장이 입안하는 사유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 이걸 바꾸면은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 다른 말로 하면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에 속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 기반시설의 설치.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도시지역의 축소 동그라미. 축소 나왔죠? 이거는 딱 보는 순간 이게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거 경미현상인가? 하면서 생략할 수 있다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소, 단축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경미현상이니까 물론 축소만이 경미현상이 아닙니다. 확장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경미현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10% 범위 안에서의 증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아예 전형적으로 축소, 뭐 단축 이런 게 나왔으면은 반드시 의심을 하야겠죠. 축소. 그래서 마지막에 생략할 수 있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옳은 지문.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좀 고쳐서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29회 때 전원 정답이 된 건데 예전에는 요 관리계획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국장만 결정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요 국장만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문제의 정답이 있는데 지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누가 결정하죠? 관리계획 결정권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러니까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국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도. 그럼 보면은 자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개발제한구역이고 국장이 하죠. 국장이.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 대도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 대도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예전에는 국장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 국장으로 써놓으면 이제 정답이 2번이 되는 건데. 지금은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장이. 이렇게.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입안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이 위반하는 사유가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N은 국장이 위반을 했죠. 그런 것들은 국장이 결정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문을 늘어뜨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국장이 관리 위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면은 2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그걸 모르고 출제를 해가지고 이건 정답 없음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81페이지 위반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서에는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죠? 자, 위반권자가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도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제한을 받은 위반권자는 이 첨부된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위반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네, 맞아요. 며칠 안에? 45일. 제한을 받았을 때는 45일. 그러니까 45일을 빼고 그냥 내버린 거죠. 다 45일만 기억하니까 제한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하는 사항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산, 기지, 입 이렇게 4번 맞죠? 틀린 거 4번. 그 다음에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맞습니다. 자, 동의를 할 때 대부분은 국공유지가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는 국공유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법이나 그러니까 동의를 받을 때 대부분은 국공유지를 제외하니까 제가 제외되는 것들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외되는 거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포함시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나머지 동의에서는 대부분 국공유지는 제외된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 8번 위반 제한 동의요건. 이거는 저는 틀리는 사람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 지금은 제한할 수 있는 게 5가지죠.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4가지였죠. 그러면은 4가지를 가지고 5개의 지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은 게 1번, 2번에 2개 써져 있죠. 그러면 1번이나 2번 중에 찍어야지 3번, 4번, 5번을 찍은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죠. 기반시설이 2개가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지. 도대체 나는 이 문제를 3번, 4번, 5번 찍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시험장에 갔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기반시설은 면적의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죠.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처음 하나 생긴 거고, 그전에는 4개가 있었던 겁니다. 4개 중에서 5개의 지문을 만들려면은, 이거는 그냥 새로운 걸 안 만들고 아예 그냥 똑같은 거 정답 제발 맞춰달라고 내는 문제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9번 틀린 것.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의 관리계획은 누가? 시장군수가 직접 해서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중에 기본서로 확인해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폐지, 이것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관할 도지사와 협의했을 때만, 이런 것들은 기본서로 꼭 좀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개발제한구역 누가 결정하죠? 국장. 보시다시피 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뭐 2문제에 걸쳐 하나씩 나오죠.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3번에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누구랑?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없어도 아니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일 때에는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했을 때만.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물어본다고 했죠. 29회 그대로 나오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제가 뭐 29회 때는 안 했겠습니까? 100번도 넘게 물어봤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이게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개정되는 것 정도가 추가되는 거지 나왔던 문장들을 살짝 바꿔서 다시 주제를 하면 말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던 문장들을 다시 기본서에 가가지고 아 원래는 이 문장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객관식 시험은 이 기출문제가 60~7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있겠죠. 그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토대로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문제를 내봤자 다 기출문제 기반으로 그걸 약간 변형하고 새로 변경된 조문들, 추가된 조문들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니까 요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는 웬만한 문제는 좀 미리 풀어오시는 게 수업 듣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처음 기출문제 보실 때는 책에다가 표시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하시는 거. 그래서 한번 수업 듣고 나중에 혼자서 쭉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보고 나서 나중에는 표시가 너무 돼 있다 라고 하면은 회차별로 된 문제 있죠. 이게 이제 문제도 단원별로 푸는 거랑 회차별로 그냥 싹 섞어놓고 이렇게 푸는 거랑은 또 틀리니까 그런 문제집을 하나 구하셔도 되고 시중에 회차별로 나와 있는 문제집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풀기 싫다라고 하시면 그런 거 사기 싫다 하면은 큐넷에 가면은 회차별 문제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대신에 큐넷에는 수정된 내용들, 개정된 사항들은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뭐 시중에 내가 기출 문제를 요건 그냥 처음부터 수업 들을 때 표시하면서 풀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푸시고 아니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거 단원별로 돼 있는 걸 하나 풀었으니까 회차별로 된 거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뭐 키해야 뭐 얼마 안 하겠죠.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하나 푸시는 것도 기출 문제를 내가 좀 더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차별로 된 문제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국계법 한 절반 정도까지 나갈 겁니다. 이제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거니까 그렇게 좀 봐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